안녕하세요. 자독소 필사입니다. 2024년 4월 23일 오전 10시 30분 맨발 걷기 시작합니다. 출근 전에 1시간 반 정도 맨발 걷기를 시작하고 가는 이 하루가 저의 하루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하루인지, 그 당시에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보냈던 그 시간들이, 그 축적들이 참으로 대단한 업적이고 대단한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독서와 운동이라는 참 힘든 시간이지만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났더니 삶이 더 쉬워지더라라는 손흥민 아버님인 손흥정 씨의 책을 읽고 또 저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지금 하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라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말 3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공항에서 일을 하면서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말 3가지, 잘 못하는, 안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잘 안 하는 말, 못하는 말 3가지. 안녕하세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하면 자신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듯한 그런 부정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인사할 줄 모르고 고맙다고 말할 줄 모르고 미안하다고 말할 줄 모르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읽었던 다이아몬드 교수의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와튼 스쿨에서 베스트셀러 강연이 될 만큼 그 교수님의 강연은 유명하다고 하는데, 아무튼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그 책에 보면 제일 첫 구절에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공항에서 비행기가 막 브릿지를 떼고 출발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3명이 안 탄 거예요. 3명이 안 탔는데 브릿지를 떼는 순간은 웬만한 응급상황이 아니고서는 기장은 출발합니다. 진짜 긴급상황이 아니고는 출발을 하는데, 그 순간 브릿지를 떼고 비행기가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즈음에 그 못한 3명의 일행이 도착을 한 거예요. 일행이 도착을 하고,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내 눈앞에 비행기는 떠나지 않았고 브릿지 탑승구는 떼긴 했는데 그래도 비행기는 아직 내 눈앞에 있어.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만약 비행기를 타야 하는 입장이라면, 정말 급한 일이 있어 비행기를 타야 하는 입장이라면, 그 유리창 너머 보이는 비행기, 그리고 비행기 기장이 보이는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아마 난리가 나겠죠. 손을 흔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급하다고 온몸으로 춤을 추듯이 펄쩍펄쩍 뛰면서 온갖 성화를 다 부리고 간절함을 비추겠죠. 그 모습을 보면 기장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의뢰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늦었으니까 나는 열어줄 수 없다, 절차대로 떠날 것이다 라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소리치고 발악을 하고 춤을 추더라도 절대 기장은 세워주지 않습니다. 절대 브릿지를 다시 연결하지도, 그리고 다시 태워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장이 마음을 돌리고,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 3명을 태워주더랍니다. 도대체 그 3명은 어떤 방법으로 그 기장의 마음을 설득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내용을 읽고 지금도 10년이 지났지만 참 그게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행동대로 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설득을 얻어내거나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관성처럼 습관에 이끌려 그런 행동들을 하고 말죠. 이야기를 돌아가서
비행기가 출발하려는 그 지점에 도착한 그 여자분은 딱 도착해서 비행기를 보니 비행기는 브릿지를 떼고 이제 출발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일단 후진을 하겠죠. 후진을 하기 전이었는데 그 여자분은 다른 행동과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통유리 너머로 기장의 모습이 보였고, 그 기장은 고개를 들어 그 늦게 도착한 여자분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어떻게 했냐면 이 여자분은 두 손을 기도하듯이 꼭 모으고 정말 간절한 표정으로 그 기장과 눈을 맞추고 있었더랍니다. 물론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기장이 문을 열어준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그 여인은 난리 법석을 벌이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행동을 선택하지 않고 간절한 태도와 간절한 눈빛과 그리고 간절한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이죠. 저 비행기를 꼭 타고 싶은데 이제 비행기가 떠나가는구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장과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장이 잠시 멈칫하더니 무엇을 생각했는지 탑승교 브릿지를 다시 연결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오더를 내리고 브릿지를 연결해서 그들을 태웠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게 기장의 고난 중에 어떤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는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 신호를 이거나 아니면 스피드를 너무 오버해서 경찰에게 딱 걸렸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경찰은 여러분의 차를 세우겠죠. 그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은 아이 재수없게 진짜 왜 이렇게 급한 순간에 저런 또 경찰이 또 따라붙었으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내겠죠. 그러면 그런 모습과 분위기는 경찰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10중 8구 벌점, 10중 8구가 아니죠. 뭐 100%, 1000% 벌점과 그리고 그에 맞는 벌금 고지서를 또 맞게 되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한번 잘 생각을 하고 잘 판단을 해보면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그런 상황이 생기면 차 안에서 내리지도 않는 상태에서 기분 나쁜 표정으로 이런 거 좀 봐줄 수 있지 않나? 내가 이런 상황인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앉은 채로 손가락으로 건방지게 기분 나쁘게 면허증을 딱 제시하고 끊을 거면 빨리 끊어라, 벌점 줄 거면 빨리 줘라 라는 식으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번에 만약 이런 일이 생기시면 먼저 바로 자신을 알아차시고 자신을 들여다보시고 아 이런 상황이구나,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경찰차가 선 후 바로 먼저 자리에서 내리세요. 먼저 자리에서 내려서 경찰이 오면 먼저 가볍게 인사를 하고 내가 지금 너무 급해서 의도치 않게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속도를 너무 냈습니다 라고 미안한 표정을 짓고, 그리고 경찰이 말하기도 전에 먼저 선수 치듯이 먼저 면허증을 예의 바르게 두 손으로 건네 보십시오. 그러면 경찰은 지금까지 살면서 경찰 생활을 하면서 그런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을 예의 바르고 그리고 선수 치듯이 먼저 면허증을 건네는 사람을 거의 처음 보거나 많이 보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만약 여러분이 경찰관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기분 나쁘고 불편하게 행동하고 면허증을 기분 나쁘게 건넨다면 얄짤없이 그렇게 한 방 먹이겠죠. 경찰관 입장에서는 벌금과 벌점으로. 그러나 그렇게 먼저 예의 바르게 먼저
차에서 내리고 먼저 기분 좋게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면허증을 얘기하지도 않은데 먼저 제시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한번 봐주고 싶은 마음, 그냥 말로서 주의를 주고 그냥 가라고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처음에 기분 나쁘게 행동했을 때보다는 몇 배는 더 높아집니다.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물론 책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맨발 걷기를 통해서 이런 마음이 점점 더 생겨나고 그런 여유가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독서와 맨발 걷기를 같이 하면 안과 밖에서 서로가 맞물리면서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병아리가 알에서 깨기 전에 안에서 열심히 쪼지만 그와 함께 밖에서 어미 닭이 함께 쪼아줘야 그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듯이 줄탁동시라는 말처럼 밖에서 맨발 걷기, 밖에서 독서를 계속 해주시고 안에서 맨발 걷기를 계속 해주시는 것은 안과 밖의 문제가 아니고 이 두 가지 힘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정보와 지식을 넘어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향기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좀 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하루하루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저도 노력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